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유령과의 토론인데요. 와, 제목부터 벌써 좀 으스스하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는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국가의 아주 중대한 정책에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말이죠. 17세기의 조선에 살던 어떤 작가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유령의 입을 빌려서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게 하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포천리문이라는 소설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소설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당시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시대는 정말 위험천만한 논쟁이 벌어지던 때였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북벌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북쪽, 즉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이론인데요. 당시 조선은 명나라를 부모의 나라처럼 여겼는데 그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를 갚아야 한다. 이게 당시 지배층을 사로잡았던 아주 강력한 이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전쟁하자, 복수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거기서 혼자 저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학문적인 토론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위험한 발언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위험한 논쟁을 소설 속에서는 두 인물이 맞붙어서 토론을 벌입니다. 한 명은 살아있는 관리, 다른 한 명은 유령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겐 이 두 사람 다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토론의 한쪽 편에는 정공이라는 살아있는 고위 관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조선 전쟁할 준비가 됐다고 믿는 아주 열정적인 애국자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무려 300년 전에 죽은 하륜이라는 개국공신의 유령이 등장합니다. 이 유령은 딱 보니까 이 계획, 허점이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하는 냉철한 현실주의자고요. 정공의 주장은 정말 희망에 가득 차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힘을 모으면 100만 대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명예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완벽한 계획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뜨거운 애국심으로 가득 찬 계획에 대해 저승에서 온 300년 묵은 유령이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한마디로 현실 점검에 들어가는 거죠. 하륜의 첫마디가 정말 뼈를 때립니다. 당신은 아직도 탁상공론에 빠져 있군요. 이 탁상공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책상 위에서만 하는 헛된 논이라는 뜻이에요. 현실은 전혀 모르고 그저 멋지게 들리는 계획만 세우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인 거죠. 그리고는 그냥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왜 그 계획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째가 하늘의 때, 즉 천시. 둘째가 땅의 이점, 지리. 그리고 마지막이 사람의 일, 인사입니다. 첫 번째, 천시. 하늘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륜은 이렇게 말해요. 이미 명나라의 운은 다 했고 이제 막 떠오르는 청나라의 기세는 앞으로 300년은 더 갈 거다. 이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운명 자체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지리. 지리적으로도 완전히 불리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군대가 그 험한 길을 뚫고 국경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런데 적들은 산해관이라는 엄청난 요새에서 팔팔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지친 우리 군대를 상대하는 겁니다. 이건 뭐 싸우기도 전에 이미 진 게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바로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뼈아픈 지적인데요. 하륜은 딱 잘라 말합니다. 우리 장수들은 무능하고 병사들은 겁이 많아서 도망갈 궁리부터 한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동맹, 오삼계? 그 사람은 자기 나라를 배신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냐? 한마디로 우리 편에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하륜의 이 논리적인 반박을 듣고 나니 이제 이야기의 초점이 바뀝니다. 진짜 문제는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는 유령의 논리에 정공도 결국 설득당하고 맙니다. 아, 전쟁은 불가능하구나. 지금은 평화를 지키는 게 맞는 길이구나 하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게 되죠. 이 대화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진짜 문제의 핵심과 해결책을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합니다. 나라는 큰 집과 같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무능하고 게으르다면
그 집이 아무리 크고 화려한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정말 멋진 비유죠?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그게 바로 인재등용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전쟁하자는 헛된 꿈을 꿀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집안, 즉 나라 안부터 단속하라는 거죠. 무능한 관리들은 내쫓고 정말 재능 있고 성실한 사람들을 뽑아서 나라의 기둥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작가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작가가 얼마나 똑똑한 계략을 썼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니, 왜 하필 유령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정말 기가 막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유령이 한 말인데요? 하면 그만이잖아요. 반역죄로 유령을 감옥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둘째, 어마어마한 권위를 얻게 됩니다. 그냥 웬 관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라를 세운 전설적인 공신이 하는 말이니 무게감부터가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훨씬 재밌잖아요. 딱딱한 정치 비평문보다 유령이랑 토론하는 이야기가 독자들한테는 훨씬 흥미롭게 다가왔을 겁니다. 정말 천재적인 설정이죠? 400년도 더 된 이 소설 속의 토론이 이상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토론할 때 과연 누가 진짜 현실을 대변하고 있을까요? 이상을 젓는 목소리와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는 목소리.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